여러분,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심리적인 현상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셨다면요. 오늘 그 생각이 아마 완전히 바뀔 겁니다. 꿈이 사실은 우리 뇌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필수적인 생물학적 방어체계자는 진짜 놀라운 이론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정말 오랫동안 인류는 이 잠든 동안 펼쳐지는 신비한 경험, 이 꿈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했죠. 이게 그냥 하룻밤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대체 정말 왜 꿈을 꾸는 걸까요? 그 답은요, 놀랍게도 우리 뇌 속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전쟁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영토 전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쿨쿨 잠든 사이에도요, 보이지 않는 감각들끼리 엄청난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규칙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는 그냥 굳어있는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계속 구조랑 기능을 바꾸는 진짜 놀라운 능력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또 기억하는 거 전부 다 이 뇌 가소성 덕분인 거죠. 근데 이 뇌 가소성이요, 우리 감각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청각이나 촉각 같은 다른 감각들이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고요? 바로 이거죠. 잠깐이라도 사용되지 않는 뇌의 영역. 말하자면 뇌 속의 노른자 땅을 확 차지해버릴 기회 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자려고 눈을 딱 감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던 시각 피질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겠죠. 바로 그 순간 이 시각 피질이 다른 감각들한테는 가장 탐나는, 동시에 가장 공격하기 쉬운 그런 취약한 영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가 이 영토 침략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 뇌는 아주 영리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꿈입니다. 꿈이 바로 이 시각 피질을 지키는 든든한 밤의 파수꾼이 셈이죠. 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학계에서는 방어적 가소성 가설이라고 불러요. 핵심은 진짜 간단합니다. 꿈이 왜 존재하느냐? 바로 잠자는 동안 다른 감각들이 시각 피질을 점령하지 못하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일종의 방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렘 수면에 빠지면 뇌간이라는 곳에서 시각 피질로 신호를 막 보내요. 그럼 이 신호들이 뭘 하냐? 바로 가상의 시각 이미지, 즉 우리가 아는 꿈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꿈을 꾸면서 시각 피질이 계속 바쁘게 활동을 하니까 다른 감각들이 여기는 이미 사용 중이구나 하고 침범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주 영리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에이, 설마 매일 밤 그렇게까지 방어를 해야 해? 하고요. 하지만 우리 뇌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속도를 아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방어 작전 정말 매일 밤 꼭 필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눈을 며칠 동안 가려서 시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해 봤어요. 그랬더니 뇌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빠르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불과 단 40분. 40분 만에도 시각 피질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우리가 잠깐 낮잠을 자는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 뇌 속에서는 영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연구를 보니까 참가자들의 무려 75%가 시각 정보가 차단되자마자 이렇게 빠른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4명 중 3명꼴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는 매일 밤 쓰지 않으면 뺏긴다는 아주 절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의 시각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어적 가소성 가설이 더 흥미로운 건요. 이게 단순히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까지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준다는 점이에요. 나이와 꿈,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갓 태어난 아기들. 잠 정말 많이 자죠. 근데 그 수면의 무려 50%를 렘수면, 그러니까 꿈을 꾸는 잠으로 보낸대요. 성인의 2배가 넘는 시간이에요. 대체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아직 한창 발달하고 있는 시각 시스템을 지키려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 그러니까 더 많은 꿈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반대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시각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 뇌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뇌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시각 피질의 활동도 자연스럽게 뜸해지고요. 바로 이 틈을 다른 감각들이 놓치지 않고 더 공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이 일부 어르신들이 겪는 환각 증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시각 정보가 있어야 할 시각 피질의 영토를 다른 감각들이 침범해서 차지해 버리니까 일종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밤마다 꿈이 쳐주던 방어선이 약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꿈에 대한 정의를 이제 완전히 새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꿈은 그냥 흘러가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생존 기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감각들은 뇌 속에서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벌인다. 둘째, 우리가 잠들면 시각 피질이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된다. 셋째, 바로 이때 꿈이 나타나 가짜 시각 자극을 만들어서 이 영토를 지키는 방어 순찰을 돈다. 마지막으로 이 방어 작전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꿈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심리적인 변덕이나 뇌 활동의 부산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뇌의 감각 균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보존하기 위한 핵심적인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꿈은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감각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꿈이 우리의 시각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물학적 필수품이라면 점점 더 잠을 줄여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연 밤마다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